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늘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슬슬 기울어가는 것 같은데 모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모이자의 야모 부동산의 기룽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건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가 투자를 하든 건물 투자를 하려고 하든 중요한 게 건물도 상가도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놀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상권이 형성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건물 투자나 상가 투자, 상업용의 투자는 상권을 쫓아가는 게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상권이 어디가 좋냐 이렇게 해서 뭐 흔히 이대, 신촌, 명동 또 강남으로 넘어와서는 강남역 또 압구정동 로데오 뭐 이런 이제 상권들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나가 뭐 이 상업용 건물을 봤을 때는 번듯해 보여야 되고 번듯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의 움직임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건물은 이제 상권이죠. 건물은 상권. 그런데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 이렇게 또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상권이 하나 형성이 되려고 하면요. 전통적으로 명동이든 뭐 강남역이든 아니면 예전 70년대에는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 세대인데 70년대에 그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상권에 두 쌍둥마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길을 건너면 이제 북창동이라고 하는 북창동에서 밥을 먹고 먹거리를 이제 즐기고 이렇게 양대 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전통적인 상권의 개념은 오랜 시간 뭐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그 상권이 발달하고 생기고 발달하고 이런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권에 내가 들어가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권에서 내가 선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 이렇게 적어놨는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뭐 경리단길은 이미 들어보셨는데 경리단길은 2009년도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리단길도 상당히 이제 쇠락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신흥 상권 또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리단길 같은 이제 신흥 상권의 경우는 20대와 30대가 자기들만의 젊은 감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스타 감성이 많이 적용된 이런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 그 경리단길 같은 상권이 전국에 전국에 조사된 바로만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경리단길 또 가까이 망리단길 또 더 내려가서는 인천의 평리단길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대구의 복리단길도 있습니다. 또 더 내려가면 경주에 가면 황남동의 황리단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단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상권이 전통적 개념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모이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상가가 형성되고 이렇게 발달해가는 이런 전통적 개념이 아닌 상당히 빠르게 젊은 세대들이니까 그만큼 또 빠르겠죠.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기호와 자기들의 어떤 SNS라든지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는 그런
젊은이들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상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2000년도 후반에요. 그 앞서서는 이대 상권이든 신촌 상권이든 홍대 상권이든 이렇게 굉장히 그 부동의 자리를 고수했던 상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권들이 2012년도쯤 들어서면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때문에 30년씩 운영되어 왔던 대표적인 그런 상가들도 문을 닫고 나가게 됩니다. 그 뒤는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프랜차이즈들이. 그래서 사실 그런 이대나 홍대나 이런 상권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도 생기면서 이런 경리단길이 생기고, 경리단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산 비탈입니다. 산 비탈이고, 그 사실 그 거기에 뭐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 경리단길이 그렇게 떴죠. 경리단길은 이제 우리 군인들 격리를 담당하는 그 이제 곳을 경리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경리단에서 출발해서 경리단길이었죠. 그 뒤로 전국에 리단길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리단길은 지금 이제 상당히 조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보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리단길이 많이 생기는데, 이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 이렇게 잡은 것은 결국 그 전통적 개념으로 출발하는 그런 명동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상권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돈을 이렇게 이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얼만큼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뽑고 나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상권들, 리단길이라고 하는 이런 상권들은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태동하고 성장하고 쇠락하는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빨라요. 적어도 출발은 한 3년 정도면은 그 인근의 지역 사람들이 이 동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있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3년 정도.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3년 정도 전후하는 때에 그 리단길이든지 그런 데를 가서 보면 뭐가 보여요. 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 그러면 그때 그 리단길로 불려지는 곳에 건물을 사뒀을 때, 적어도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전후하는 시점에서 사면, 3년이죠. 3년 정도 전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삽니다. 사면, 그럼 이게 그동안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리단길들이 이제 태동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속하다가 다시 약간 쇠락하는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사이면 그렇게 모습들이 이제 성장했다가 쇠락하는 분위기가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리단길도 현재는 2021년인데 불과 한 10년, 한 9년을 지나가는 시점에 쇠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경주 황리단길을 가봤는데, 그게 황리단길은 본래 점집들이 있던 아주 그 낙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땅 한 평의 가격이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 100만 원 내외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인근에 그 이제 땅을 거래하고 건물을 거래하는 쪽에 알아봤더니 2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경리단길이 출발해서 2009년부터 시작해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죠. 근데 10년 정도의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가격 그 폭등이 이루어진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평리단길, 대구의 복리단길, 뭐 해운대는 또 부산에는 또 해리단길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상권이, 젊은 상권이, 신흥 상권이 움직이는 곳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 리단길을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 일부는 리단길 별 볼 일 없다. 뭐 경리단길이나 뭐 지방에 있는 리단길이나 가봐도 모양이
뭐 특별히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그 특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서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쇠락하느냐는 모든 사물의 이치가 태동하고 흥하고 망하고 이렇게 다 쇠락의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태동해서 성장하려고 할 때 투자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텀을 보고 내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유하고 있다 나오시면 됩니다. 지지난 방송에서 상업용 건물이 움직이는 패턴, 사이클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이런 주기로 내가 상권이 신흥하고 있는 상권에 들어가서 투자했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호재라든지 지하철이 개통하고 어디가 재개발이 되고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하철 놓겠다고 하죠. 그 뉴스가 나오고서 무려 한 10년 갑니다. 재개발한다고 하죠. 그 뉴스 나오고서 한 20년 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얼만큼 메리트 있는 그 분석이겠어요. 리단길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서울에는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송파에는 송리단길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게 컬럼도 많이 쓰고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리단길도 가셔서 보시면 저는 이제 강남 3구를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멀리는 가지 않고 송리단길은 가끔 가는데 상당히 눈에 띄게 바뀌어요. 작년부터 지금 한 해까지도 부시고 짓고 새로 상가가 들어가고 그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리단길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건물은 상권이고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 해서 이렇게 리단길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주제는 상권을 주도하는 계층이 있다 이런 제가 주제를 써봤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거에 연속 선상인데요. 이 상권의 전통적인 상권은 계층이나 나이나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발생적으로 모이고 드나들고 거기서 또 뭔가를 먹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상권의 전통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권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긴 하지만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상권을 주도하는 계층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 계층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50대 후반의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 80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이 계층, 이 세대 20대에서 30대, 이 30대 이 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의식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 패턴이 이 20, 30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투자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거의 제 연령층하고 비슷합니다. 50대, 빠른 분들은 4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40대부터 60대까지가 지금 건물을 투자하는 그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이 시간 동안 돈을 좀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30대가 돈을 모았을 시기는 좀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50대, 4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저만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 컴퓨터가 거의 그 컴맹 수준이었고 회사를 다닌 30대 초중반에도 컴퓨터가 정말 아주 컴퓨터 그 사양이 아주 일천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핸드폰으로도 다 검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사람들은 특징이 엄청나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어느 리단길, 어디에 어떤 점포, 어떤 상가가 좋다. 그러면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다 못해 거의
그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상권을 주도하는 계층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설명을 잘 듣지도 않아요. 자기들만의 인스타든 아니면 블로그든 아니면 네이버를 검색하든 해서 검색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가요. 둘이 가든 셋이 가든 넷이 가든 이렇게 상권을 주도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상권을 바라보면 뭔가 투자의 패턴이나 이런 사이클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상업용 건물이 어떤 건물들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주제를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 기룽이었습니다.